걱정 말아라 너의 세상 전두 증상도 없었고 아주 강한 아무런 이상이 없이 지냈어요. 그랬는데 또 있던 나 눈앞이 캄캄하고 그냥 세상에 무슨 한 번도 오면 힘든 병을 두 번씩이나 나한테 암이 오는가 싶고 아주 조금씩 못 나가고 있던 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난가 이런 생각도 들고 빛나는 별들 그래갖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대장암은 배 5군데를 이렇게 뚫어갖고 복강경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래고선 대장 20cm를 잘라냈는데 하나, 둘, 아유, 몸 안에 저렇게 큰 흉터를 안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 너무 고생하셨겠다. 수술하고 나갖고 먹으면 설사하고 또 뭐 좀 차운 거 먹어도 설사하고 기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지독한 바람에 휘청이다 약해져 버린 지난 밤 꿈들은 희미한 빛을 품은 채 그렇게 사라져 먹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눈을 감고 잠이 들어도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조금씩 먹고 살라니까 그것도 힘드네요. 바람은 지나 옛날 생각이 나죠. 옛날에 나도 활발하고 선수도 나가고 막 그랬었는데 아, 이러고 앉아서 구경만 하니 하고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우회가 조그맣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갔더니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고 뭘 잘못을 했는가 무슨 죄를 졌는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주. 우유를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어머, 너무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우유를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절제 수술을 했지요. 의사 선생님이 힘을 주더라고요. 5, 60%는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거기서 이제 조금 힘을 얻었지요. 그래 그때서부터 이겨내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갖고서는 운동도 하고 걷고 밀가루 음식 전혀 안 먹고 하다못해 치킨을 먹어도 치킨 껍데기를 까내고 먹었어요. 마음을 그렇게 먹고서는 하니까는 5년 되니까는 완치라고 그랬대요. 치라고 그랬대요. 이야, 완치. 야,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네요. 하늘로 풍 올라가는 기분. 날개 달았다 그럴까? 살았다. 가족들한테 그랬지요. 엄마 완치됐단다.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고 막 저기 파티하자고 그러고 막 저기를 했지요. 여보세요? 나 엄마다. 엄마야. 어디세요? 집이야, 집. 그럼 수저는? 먹었지. 수저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엄마. 먹기 쉽잖아도. 그래. 먹는 거 잘 먹어야지. 그 병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그 병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병이요? 작년 2월 뒤죠. 2월.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집에로 오는데 배가 살 아팠다가 또 배가 살 아팠다가 이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었어요. 큰 병원에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국립의료원에 가서 이제 대장 검사를 했더니 대장암이라고. 아유, 아우, 아유. 아우, 어떡해.
암이 두 번째인 거잖아요. 걱정 말아라 너의 세상 전두 증상도 없었고 아주 강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이 지냈어요. 그랬는데 또 있던 나 눈앞이 캄캄하고 그냥 세상에 무슨 한 번도 오면 힘든 병을 두 번씩이나 나한테 암이 오는가 싶고 아주 조금씩 못 나가고 있던 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난가 이런 생각도 들고 빛나는 별들 그래갖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대장암은 배 5군데를 이렇게 뚫어갖고 복강경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래고선 대장 20cm를 잘라냈는데 하나, 둘, 아유 몸 안에 저렇게 큰 흉터를 안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 너무 고생하셨겠다. 수술하고 나갖고 먹으면 설사하고 또 뭐 좀 차운 거 먹어도 설사하고 기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지독한 바람에 휘청이다 약해져 버린 티나는 밤 꿈들은 희미한 빛을 품은 채 그렇게 사라져 먹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눈을 감고 잠이 들어도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조금씩 먹고 살라니까 그것도 힘드네요. 바람은 지나갈 그냥 누워서 TV나 보고 그러고 저 그냥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그러게 그전처럼 등산도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그래봤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뿐이지 너무 힘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잡작합니다 마음이. 아파도 내 품에 담아본다 아픔의 끝에서 우는 네가 안쓰러워 보일지라도 저렇게 힘들게 위암을 이겨냈는데 다시 또 대장암이 찾아왔을 때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니 한 번 견디기도 힘든 암 치료를 2번이나 겪으신 거잖아요. 진짜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셨을 것 같고 오늘 일단 이 자리에 나와주셨을까요? 아 오셨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보면서 걱정이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는 어떠세요? 지금도 힘들지요. 네. 조금만 차운 거 먹어도 화장실에 가기가 너무 바쁘고 네. 정말 암이 다시 생겼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충격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 같은데요. 믿기지 않았어요. 이거 오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별의별 생각을 막 다 나더라고요. 위암수술 받고 난 다음에는 음식도 엄청 가려 먹었어요. 네. 그냥 튀긴 음식 절대 노, 소세지도 노, 어묵도 노. 그래도 이런 병에 대장암이 걸리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어따 이 기댈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을. 암이 재발하는 경우는 봤지만요. 이렇게 다른 장기에 새로 생기는 경우가 흔한 건가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암 치료를 마친 암 생존자를 노리는 암이 바로 2차 암인데요. 실제로 위암을 겪은 경우에는요, 이 대장암 위험이 약 1.4배 높고요. 대장암을 겪은 경우에는 위암의 위험이 약 1.3배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반채숙 씨는 평소에 소화기관에 내가 문제가 있다 하는 의심 증상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아무 증상도 없고 상당히 건강한 편이었어요. 막 봉사활동도 하러 다니고 여기저기 운동도 유산소 운동도 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리고 저희는 친인척 간에도 암이라는 게 가족력이 전혀 없어요.
사실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매일매일 몸속에서 이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얘기들 해보세요. 그 감이 안 오시죠, 전혀? 네, 감이 안 와요. 무려 5천여 개 달합니다. 그럼 매일 5천 개씩 암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겠네. 이렇게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5천 개나 되는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네, 이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 몸속의 면역세포인 NK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NK세포는요, 마치 이렇게 CCTV처럼 세포들을 늘 감시를 해요. 그러다가 암세포를 딱 감지하게 되면은 공격을 해서 죽이는 킬러 역할을 합니다. 네, 큰 세포가 암세포고요. 작은 세포가 NK세포인데요. 이 NK세포는 암세포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단백질의 일종인 퍼포린이라고 하는 물질로 구멍을 일단 냅니다. 자, 암세포에 구멍을 내는 모습 보이시죠? 자, 그리고 암세포 속에 침투해서 그랜자임이라는 효소를 주입시키게 됩니다. 마치 우리 고기 같은 걸 효소로 이렇게 녹이는 것처럼 효소를 주입해서 암세포를 이렇게 녹여서 없애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NK세포가 우리 몸속에 있는데도 암에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네, 그 이유는요, 누구나 이 NK세포를 가지고는 있지만요, 그 활성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군인 숫자만 많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얼마나 활동적으로 싸우는지가 더 중요한데요. 스트레스,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등이 이 우리 NK세포의 활성도를 떨어뜨리고요. 또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시스템인 이 항산화 능력, 즉 면역력이 감소해서 이 NK세포 활성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 면역세포가 힘을 잃게 되면요, 매일 생겨나는 이 암세포를 제거할 수가 없겠죠. 결국 이 제거되지 못한 암세포가 면역 체계를 좀 교란시키고 점차 이 덩치를 키워서 이 암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건강한 사람과 암 환자의 NK세포 활성도를 비교해 봤는데요. 그 결과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위암 환자의 NK세포 활성도가 약 7.4배 낮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NK세포를 잘 작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개선을 통해서 항산화 능력을 높인다면은 이 NK세포의 활성도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영양소 중에도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퀴즈가 있는데요. 18세기 영국 해군 선원들이 장거리 항해에 나설 때마다 잇몸과 근육이 약해지고 출혈이 발생하는 괴혈병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절반 가까운 선원들이 목숨을 잃었다는데요. 원인은 바로 이 영양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일과 채소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로 결핍이 되면 괴혈병을 유발하는 이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오메가3 같아요. 네? 오메가. 오메가3. 오메가3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는 걸 방송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 비타민 D요. 비타민 C요. 면역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비타민 C. 이 세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까? 네, 오메가3 같아요. 비타민 D요. 비타민 C요. 정답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네. 선물은 없습니다. 사실 과거에 수많은 선원들의 목숨을 앗아간 괴혈병의 원인을 그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제임스 린드라는 해군 군의관이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나 라임을 먹은 선원들의 증상이 호전된 것을 알게 된 거죠. 아무래도 배를 장시간 타게 되면은 채소나 이런 것들은 많이 못 먹게 되고 뭐 육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말려가지고 갖고 가게 되면은 비타민C는 좀 적게 섭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비타민C가 결핍이 되면은 괴혈병이 생길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네.
중장년분들은 만성질환도 많고 이 몸의 대사 능력 모든 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중장년에 필수적으로 보충이 요구되는 영양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력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 능력이 막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영양소, 그리고 질병에 대항할 수 있도록 면역력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영양소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데요. 이 대표적인 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이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는 면역 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하고 또 면역 방어에도 기여하게 되는데요. 또한 각종 질병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염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염증을 억제하고 또 관리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을 올리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도 비타민 C가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영양제도 나름대로 잘 챙겨 먹었는데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비타민 C는 이 다양한 형태로 많이들 이제 챙겨 드시잖아요. 사실 이 비타민 C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 양보다 중요한 게 따로 있는데요. 바로 흡수율입니다. 비타민 C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내 몸속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비타민 C의 흡수율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한 80, 90%? 8, 90에서 다운 드릴게요. 다운이요? 예. 저희 85 다운입니다. 자, 70 다운입니다. 더 다운이요? 그거보다 낫다는 말씀이시죠? 50이요. 50보다 네. 다운입니다. 선생님 저희 더 이상 못 씁니다. 정말? 30, 50? 20? 20도 다운이에요? 다운입니다. 네. 안 남네. 일반적인 이 비타민 C의 흡수율은요, 20보다 조금 다운인 19% 내외라고 합니다. 정말. 안 남네. 100을 먹어봤자 19개만 흡수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남편이랑 애들한테 비타민 C를 매일 챙겨주거든요. 그런데 그것밖에 흡수가 안 된다고요. 아니, 저도 피부에 좋다고 해가지고 비타민 C를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약간 굉장히 배신감 드네요. 아니, 흡수율이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선생님? 안소민 씨처럼 이렇게 비타민 C를 드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데요. 결국에 이게 몸에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비타민 C는 원래 흡수가 어려운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체내에서 위산, 담즙, 소화효소 등이 영양소를 일부 파괴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면역력과 NK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비타민 C를 섭취할 경우에는요, 섭취량보다는 이 흡수율을 따져서 똑똑하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만나보실 분은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찾아온 암 때문에 절망했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두 번째 인생을 살고 계시다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요. 누구세요? 아유, 깜짝이야. 누굴 쫓고 계시나요? 뭐요? 어머나, 세상에. 손을 왜 저렇게 뛰시지? 어머나. 세상에. 이분 정체가 누구십니까? 나 무서운 거 못 보는데. 저도요. 일찍 일어나시네. 요가 매트라는 그러시네. 것은 요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네, 커튼을 아침부터요? 걷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싫은데 아직도. 와. 이야. 매일매일 저렇게 일정한 시간에 루틴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아요, 사실. 자고 일어나서 바로바로 집안일 하는 것보다는 조금 호흡 명상하는 게 조금 좋아요.
늦은 나이까지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요가더라고요. 한 10년 전부터 수업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이제는 더 이상 와, 받을 게 없다 자세가? 그래서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하게 된 게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위암 수술을 하다 보니까 위암 수술이요? 아니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13년 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유, 그러셨구나. 그때는 제가 신문사 콜센터에서 근무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위가 좀 쓰렸어요. 그래서 내가 뭔 일이 있나 보다 해갔더니 이제 의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암이 강한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는데 이거는 강한 놈이고 가운데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게 나왔으니까 아마 이제 좀 항암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했어요. 갑자기 암이라니까 이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위 모양이 이렇게 손바닥처럼 생겼잖아요. 구멍을 이렇게 6군데 뚫어서 이 부분을 다 자른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그 당시에 5살짜리 위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네. 그래서 많이 먹지를 못했어요. 우울증, 무기력감. 왜냐면 이제 기운을 못 쓰니까 일단 힘이 없잖아요. 그때 이제 기운도 없고 소화가 안 되니까 먹으면 또 속이 편안하지 않아서 또 화장실 가야 되고.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바꿨죠. 이제 좀 몸을 움직이자. 내가 힘들더라도 일단 걷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먹고 그래가지고 몸을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포기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말 다행인 거죠. 뛰어도 다니시고, 오호. 야. 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오고 있어요. 어휴, 뭐 집안일도 아주 뭐 척척 하시고, 네, 힘들지 않으신가 봐요. 운동도 또 빼놓지 않고 집안에서도 이렇게 하시네요. 와. 거실에 왔다 갔다 할 때는 까치발 들고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 엄청 운동이에요. 까치발 들고. 맞아요. 악바리 근성이 있어가지고 뭘 하나 하면 막 뿌리로 뽑는 스타일이에요. 5년 동안 많이 좋아져가지고 거기서도 완치되고 더 이상 약도 필요 없고 그냥 꾸준히 지금처럼 관리하면은 괜찮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는 관리하고 있어요. 진짜 노력 끝에 암까지 완치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뭐야? 콩 같은데요? 소리가. 무슨 음식을 만드시려나? 뭐 하러 왔어요? 큰 아들이네요. 앉아. 뭔데 당신? 콩국수. 더울 때 콩국수 너무 좋죠.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꾸준히 먹고 있어요. 그게 소화가 제일 편하니까. 이거 먹기 전에 이거 먹어야 돼. 먹겠습니다. 위암 수술하고 나서 되게 많이 못 드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잘 드시는 거 보면은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 큰 병 이겨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엄마 나이에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도 저는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금 하는 일은 이제 요가 강사하고 봉사활동. 멋지시다. 재가센터에서 어르신 케어. 야, 정말로 세 가지 하고 활동을 있어요. 부지런하게.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즐겁게 사는 게
제 하루 24시간의 생활 목표예요.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에 보는 저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영상이었어요. 김덕자 씨 어디 계십니까? 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어머, 너무 고우세요. 아니 근데 요가까지 직접 가르치실 정도면 원래부터 건강 관리를 잘하는 분이셨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저는 어릴 때부터 튀김이나 뭐 자극적인 음식도 싫어했고 술 담배도 또 전혀 안 했거든요. 예, 오죽하면 그 산 친구들이 너는 120세까지 살 거라고 놀려댔어요. 근데 이제 암이 생겨가지고 다들 놀랬죠. 네. 그럼 위암 진단 받기 전까지 전혀 증상이 없으셨어요? 네, 제가 평소에 좀 속쓰림이 좀 심한 편이었는데 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암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건강을 되찾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혹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질문해 주세요. 이 절제하고 나면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항암에 좋다는 항산화 식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제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줄다 보니까 과일도 채소도 양껏 먹을 수가 없어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 지인이 리포전 비타민 C를 챙겨줘서 먹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비타민 C는 먹고 있거든요. 근데 리포존 비타민 C는 뭔가요? 네, 리포존 비타민 C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앞서 이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제일 중요한 게 이걸 얼마나 잘 흡수시키는가라고 했잖아요. 이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낮은 비타민 C에 흡수력을 높이는 공법을 적용시키자 하고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리포존 공법입니다. 이 흡수율을 높인 리포존 공법을 비타민에 적용시킨 걸 리포존 비타민 C라고 부르는데요. 비타민 C의 흡수율이 왜 중요하냐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비타민 C의 양은 100mg에서 2000mg 정도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약 75.8%가 비타민 C 섭취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지금 추가로 보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야, 참, 네. 지금 방청석이 술렁이고 있거든요. 예,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뭐 비타민 C가 풍부한 무슨 채소, 과일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먹으면은 비타민 C 충분하게 많이 섭취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지금 술렁술렁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결정적인 오해입니다. 이게 왜냐면은요, 이 비타민 C를 단순히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중장년의 건강을 해결할 수 있다면은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병에 시달리시진 않으셨겠죠. 이게 얼마나 내 몸에 잘 흡수가 됐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저는 신과일도 일부러 자주 먹거든요.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비타민 C가 많다고 생각해서 이 신과일을 지나치게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비타민 C 함량과 신맛에는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오히려 이 신맛이 강한 과일보다 이 채소류의 비타민 C가 더 풍부한 경우도 많고요. 게다가 이 과일로 비타민 C를 채우겠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이 과당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도 조리 과정을 거치면서 이 열에 의해서 비타민 C가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리포존 비타민 C는 어떻게 흡수율이 높은 건가요? 네, 리포존 비타민 C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비타민 C의 흡수율이 왜 낮은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포는요, 어떤 물질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나의 세포의 막과 성질과 구조가 다르면은 일단 침입자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인지질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세포막은 사실
기름이랑 좀 친한 이 친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C는요, 사실은 물이랑 친해요. 그래서 우리가 친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들어오면은 세포막의 인지질 성분이 나랑 다른 물질이니까 이게 튕겨져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흡수가 잘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리포존 비타민은 무슨 재주로 안 튕기고 그렇게 흡수가 잘 되는 겁니까? 네, 제가 또 그래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리포존 비타민 C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이 가운데 보이는 이 주황색 구가 비타민 C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마치 비타민 C를 보호하듯 밖에서 둘러싸고 있는 이 파란색 막이 이중의 인지질 구조를 이룬 리포솜의 모습입니다. 우리 세포막하고 매우 닮아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세포막과 유사한 구조의 인지질로 비타민 C를 감싸서 위장시킨 게 리포솜 비타민 C입니다. 네, 세포 친화적인 리포솜 공법을 활용하면요, 이 외부 물질이 들어와도 쉽게 튕겨져 나가지 않고 흡수되게 되는데요. 때문에 리포솜 비타민 C의 주요 성분들도 장까지 이렇게 무사히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해서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할까봐 같은 팀인 척 속여서 들어가는 기술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장까지 해가며 비타민 C를 이렇게 섭취를 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비타민 C는요, 외부에서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 일이 없는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리포존 비타민 C는 체내 흡수율이 4배에서 5배나 높은 신소재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흡수율과 지속력이 높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리포존 비타민 C를 섭취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리포존 공법은요, 이렇게 비타민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약물이 세포에 침투하는 것을 촉진을 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학 산업에서도 널리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항암제에도 리포존 공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흡수가 잘 안 되는 거면 비타민 C 먹는 양을 지금보다 2~3배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과유불급이란 말이 뭐 괜히 있겠습니까만 아무리 몸에 좋은 비타민 C일지라도 이 과다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 C를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고용량의 비타민 C를 먹더라도요, 우리 몸에서는 부분적으로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기대만큼 흡수량을 채우기는 힘듭니다. 비타민 C를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요, 소변에 수산화나트륨이 많아지는 수산요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 비타민 C를 무작정 많이 먹기보단 흡수율이 높은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제가 향산화에 좋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비타민 C를 먹어왔는데 먹고 안 먹고 차이를 크게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리포존 비타민 C는 제가 깜빡하고 안 먹으면은 그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흡수율이 그만큼 높아서 그런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일반 비타민 C의 체내 흡수율은 약 19%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리포존 비타민 C의 이 체내 흡수율은 93%라고 합니다. 어머머. 어머나. 그러면 일반 비타민 C에 비해서 4배 이상 높은 거잖아요? 네,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이 깔때기에 담긴 코인 티슈를 우리 몸의 세포라고 가정을 하고요. 왼쪽 비커에 담긴 액체를 일반 비타민 C, 그리고 오른쪽에 담긴 액체를 리포존 비타민 C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비타민 C를 섭취하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네, 비타민 C가 제대로 흡수가 되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내에 흡수되지 못한 일반 비타민 C가 이 땀이나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리포존 비타민 C를 섭취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리포존 비타민 C는 세포 친화적인 성질 덕분에 몸 밖으로 배출되는 양보다 흡수되는 양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실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리포존 비타민 C와 일반 비타민 C를 각각 섭취하게 했습니다. 이후 24시간 동안 흡수율을 비교해 봤는데요. 그 결과 두 그룹 모두 4시간이 지난 후에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최고점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두 그룹 간의 수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늙게 만든다고 했는데 리포존 비타민 C가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활성산소는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과를 깎아 놓으면은 이 갈변 현상이 일어나듯이 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의 단백질, 지질, DNA에 들러붙으면 우리 몸도 산화되어서 신호 전달 체계를 망가뜨립니다. 네, 결국 면역력이 무너지게 되고요. 당뇨, 고혈압과 같은 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심지어 암까지도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가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 생리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암세포를 공격해서 없애주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죠. 이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데도 비타민C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사람에게 비타민C를 투여한 결과 NK세포 활성도가 최대 10배까지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영상에서 그 비타민C를 식전에 드시더라고요. 네, 두 분이 네. 딱. 네. 그렇게 위가 그렇게 먹으면 좀 안 좋지 않나요? 속이 쓰리고. 맞아요. 저도 비타민 C를 먹었는데 속이 쓰려서 못 먹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위가 안 좋다 보니까 비타민 C를 먹으면 늘 속이 쓰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식후에 먹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리포존 비타민 C는 공복에 먹어도 신기하게 속이 안 쓰리더라고요. 네, 원래 이 비타민 C를 섭취하게 되면은 위에서 이제 위산이나 소화 효소로부터 비타민 C가 이렇게 분해가 되죠. 그러면은 비타민 C 속에 있던 산성 성분들이 위 점막을 자극하게 되면서 속이 쓰린 증상들을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리포존 비타민 C는 비타민 C를 이렇게 리포솜으로 둘러쌌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위산의 공격에 쉽게 분해가 되지 않고 이게 장까지 고스란히 내려가서 거기서 흡수가 됩니다. 따라서 공복에 드시더라도 속쓰림이 별로 없는 거죠. 실제로 이 항산화력이 높은 리포존 비타민 C를 이제 섭취하게 되면요, 암세포의 항산화 물질을 축적하는데 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200에서 400mg/dl일 때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혈중 비타민C 농도를 관찰한 실험에서 리포존 비타민C 섭취 6시간이 지나자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 최고 농도인 400mg 가까이 도달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암은 한 가지만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저 혹시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섭취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성인의 비타민C 하루 섭취량은 약 100에서 2000mg인데요. 흡수율이 좋은 리포존 비타민C의 경우에는 500mg만 섭취해도 충분합니다. 또한 특이 체질이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